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재보궐선거에 승리한 국힘당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1년 동안 그간의 잘못된 흐름을 바꿔 정권 재탈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검찰개혁을 위해 진행했던 부동산 3법과 공수처법 등을 제자리로 돌리고 선관위와 방통위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속내까지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는데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 국회가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못한 일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일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는 부동산세 경감, 종합부동산세법 등 5법,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놓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논의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말씀,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체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이성윤 특혜조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언론협박법, 국민재갈법들이 언제고 더욱 강화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보도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정권 재창출. 그걸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사유화해 더 많은 사익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거죠. 애시당초 이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력이 그 목적인 거죠. 국가는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사흘째,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사울은처럼 그의 황당한 행보가 이래서 그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됐었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시간들인데요. 예견된 수순입니다. 도곡동 땅 셀프 보상을 받은 걸 숨기기 위해 끝까지 온갖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며 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딛고 결국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나흘 만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서울시 상위 10% 부자들만을 위한 대변자로 전면에 나서 13개월짜리 서울시장이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까지 손을 대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는 건데요. 9일은 방역대책으로 10일에는 공시가격을 놓고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사흘째를 맞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요.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공시가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공시가 현실화로 높아진 세금을 낮춰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그 공시가를 낮춰 세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건 고가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일 텐데요. 결국 이들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가 서울시장이 되려는 이유가 이런 거였던 겁니다. 부자 감세,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자신의 존재감 부각으로 보수의 아이콘 되기, 즉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입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또 그는 거리두기와 관련해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의 세금과 복지 항목에 산정 근거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가량 오르면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산정 과정의 오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 역시 후보 시절부터 재산세 부담을 이유로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며 동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국토부의 담당자는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동결은 그 자체가 시세 왜곡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세금 부담이 문제라면 서울시가 권한을 가진 재산세를 조정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은 곳곳을 쑤시고 다니며 오로지 서울시 부자를 위한 정책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는 또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600에서 700명이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늘리겠다며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세훈과 국힘당의 민낯인 거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코로나도 이용해 먹겠다는 정치 집단이 바로 이들인 겁니다. 방역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강화해 주겠다는 건데요. 공익보다 사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업시간 연장이요. 우리는 다시 MB 시즌2, 박근혜 시즌2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생존을 위해 버텨야 되는 시간이 시작된 건데요. 오세훈을 선택한 당신들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일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생계 절벽,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업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